자, 보신 것처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현지 상황을 조금 더 가까이서 또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특파원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포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스라엘 현지에 우리나라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곽상은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곽상은 특파원, 앞서 본 것처럼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이스라엘 국경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금빛 돔 건물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인 황금 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늘길이 다 막힌 상태라 저는 오늘 요르단 수도 암만을 출발해 육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국경검문소 검문 검색이 최고 등급으로 강화되면서 취재진의 방송 장비를 하나하나 꺼내 검색했는데 이런 철저한 검문 때문에 국경을 통과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곳으로 넘어오는 동안 반대편 차선에선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는 피난 행렬 차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탱크의 이동 모습이 수차례 도로에서 목격돼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텔아비브나 하이파 등 인구 밀집 도시에서 미사일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이곳에서도 오늘만 공습 경보가 2차례 발령되는 등 이스라엘 전역에 안전 지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중에도 수시로 발사체를 격추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상공에선 흰 연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피해가 훨씬 크지만 이스라엘도 지난 10수년간 겪어보지 못한 공습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지내던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지금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한 건가요? 이란은 우리 교민 11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중 우리 국민 18명과 이란인 가족 2명 등 20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란을 빠져나왔습니다. 교민들은 1200km를 달려 어젯밤 이란 북부와 접한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교민 등 600명 정도가 체류하는데 지난 16일 1차로 단기 체류자 등 20여 명이 요르단으로 탈출한 데 이어 정부는 남은 국민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 대피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2023년 올해 국제 정세는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SBS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자, 곽상은 특파원, 러시아가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미사일을 퍼부었다고요? 네, 러시아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제 뒤로 무너져 내린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미사일 공습의 피해 현장입니다. 러시아는 어제 하루만 20발 넘는 순항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는데 절반 이상이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지만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공습 순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날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리더니 폭발음이 잇따라 터져나옵니다. 취재진도 지하 공간을 찾아 근처 카페로 급히 몸을 피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카페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Дуже гучних вибухів, і чоловік сказав, тут є підвальне кафе, підемо там пересидимо. 엄마는 놀라 우는 아이를 달랩니다. Ну, давайте, все, мама вже не плаче, все нормально.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 내 주택 여러 채가 완파됐고 학교와 유치원, 호텔 건물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30여 분 전 공습 피해를 입은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텔 건물의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당시 충격으로 주변 건물들의 유리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І дим пішов різкий, так. Дуже сильно трусило, там навіть почувствували, як земля тако затряслася. 이번 공습으로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일본 취재진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취재진도 조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다시 들어온 게 닷새 전입니다. 그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공습 경보가 울렸고 사흘은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벽두까지 감행된 러시아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А ті, хто віддає накази на такі удари, ті, хто здійснює, не отримують помилування, м'яко кажучи.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습 직후 공개한 신년 영상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군인들과 건배를 했습니다. 평화 협상은 아직 조금 멀어 보입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는 여전합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였던 하르키우와 헤르손시를 탈환하고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까지 성사되면서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Very strong confidence in the victory. I believe in half year, so 6 months, and that's it. Загинуло дуже багато наших діток, жінок і простого люду. І це не може бути ніяких переговорів. 당장은 양측 간 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전문가에 따라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도 엇갈립니다.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러시아 내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등이 중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SBS 곽상은입니다.